어쩌면 지금도 공부하다 한숨 쉬며 이 영상을 클릭했을 여러분. 수없이 경쟁을 유도하는 사회의 흐름 속에서 지금 공부 안 하면 뒤처진다 너. 이러다 나중에 너 못 먹고 살아. 네가 잠시 쉬는 동안 옆에 친구가 앞질러 간다. 등 스트레스를 주며 심장을 조여오는 말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영상을 찍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아요. 너무 게으르고 나태해져 있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말입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시간과 다투며 밤새 공부하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단축시키는 말들, 이제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공부하시나요? 제가 정리한 공부해야 할 진짜 이유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직업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의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한 선생님이 계신데 외국인인데요. 강연 중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We often used to ask ourselves this. What do I want to do vocationally? But a better question is this. Who do I want to become? If you start there, the truth, who, will eventually lead you to the right do. Before you think about do in the future, think about who in the present. Start with who, not do. And always keep in mind, the more important point in my life is not what kind of job I have, but what kind of person I am. Don't forget about it. 여러분, 이름보다 오래 기억되는 성품이라는 말을 아세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기 위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일을 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한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이 가진 됨됨이, 그리고 성품, 일하는 성향을 두고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한다, 못한다를 평가하고 이 사람은 정말 신뢰할 만하구나, 그리고 오래 나와 같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직업은 수없이 바뀝니다. 이미 내가 어떤 전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상 전공과 부합하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요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직업만을 쫓아서 공부하지 마세요. 어떤 분야의 일을 해야지, 그리고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은 당연히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 그리고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죽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보세요. 직업은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영어 교육 일을 하고 있는 저의 교육 방침도 이제 영어도 잘하는 성품 좋은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10대들 부모님들에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모든 노력을 직업과 돈으로 연결시키지 말아주세요. 대신 더 나은 나를 쫓아가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십시오. 저의 모토는 제가 있는 곳 주변에서 작게나마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공부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20대, 30대에게 질문을 했어요. 당신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첫 번째 내용과 연관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일치할지도 모르겠네요. 약 80%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75년 동안 724명을 대상으로 관찰을 하였습니다.
연구 제목은 What makes you happy? 일평생 동안 살면서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연구였습니다. 10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생을 봐야 하니까 아주 장기간에 걸친 연구였겠죠. 연구 결과가 궁금하시죠?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돈도 아니고 고수입을 가져다 주는 직업도 아닌 예상외로 공통적으로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성공도 부도 아닌 일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공부와 연결이 될까요? 저를 예를 들어볼까 해요. 저는 현재 영어 선생님인데 만약 저의 목표가 미국인 되기 또는 원어민처럼 영어를 잘해서 막 우리나라의 최고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면 제 삶을 지금껏까지도 비난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이상 아무리 노력해도 아마 미국에 있는 거지보다 영어를 못할 테니까요. 그리고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어디에도 있어요. 또한 저는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서는 한국말도 잘 못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들으면 사투리 잘 안 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누가 봐도 경상도 사투리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의 성향상 말도 느려요. 하지만 저는 영어로 먹고 살고 있어요. 제가 실제로 영어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새로웠고 재밌었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영어를 조금만 더 잘해서 적어도 그들에게 내가 원하는 표현들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작 1년을 해외에서 살고 왔지만은 한국에 돌아와서 수년 동안 공부를 했고 잘 때까지 영어를 틀어놓고 살듯이 그런 노력들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외국 친구들도 생기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들을 영어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가이드 없이 여행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동안 만난 수많은 사람들은 저에게 많은 영향과 기쁨을 주었어요. 그 관계들은 지금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직업으로 이어지게 되었지요. 학생들보다 지금 먼저 공부를 한 덕에 학생들을 매일 만나며 제가 먼저 배운 것들을 나누어 주는 기쁨에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저를 만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보다 그들을 알아가고 어린 그들의 트렌드에 제가 참여할 수 있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저를 더 가슴 뛰게 만드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이 재산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나요? 그 소수의 몇 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했으며 행복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또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공부하십시오. 공부를 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 마지막 이유는 세상의 소리에서 자생력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주변의 소리를 분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 없는 것을 쳐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즉, 나를 강하게 만들기 위한 작업입니다. 나의 한계를 이겨내며 인내하다 보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를 공격해도 관용이라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영어 전공을 하게 되었지만 원래는 그림을 잘 그리고 싶어서 중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매일 3시간씩, 주말에는 6시간씩 미술학원에 앉아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다른 사람들 다 놀 시간에 오랫동안 앉아있는 그 시간들이 그때는 제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보다 늦게 왔는데 너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리고 매주 그림을 쫙 펼쳐놓고 서로서로 비교하며 평가를 해요. 너무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인이 되어 보니 그때의 시간들은 저에게 미술 실력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 무언가를 함에 있어서 상당한 인내를 기르도록 만든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 이러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제가 좀 더 긍정적으로 그때 시간을 이겨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의 말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생력을 기르기 위한 공부는 지식적인 공부만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의 매 순간이 공부고 보는 것이 공부, 듣는 것이 다 공부예요. 우리는 흔히 기피 직종을 싫어하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사람들의 근면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더러운 곳을 만지고 위험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의 정신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도 가져야 하죠. 또한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것도 내게 힘이 되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막 성인이 되어 작은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 별난 선임 후임들 때문에 힘드시죠? 어디서 저런 별종이 굴러 들어왔나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대하고 취직하면 그놈보다 더한 놈이 상사로 앉아있는 일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나 스스로의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얕보기를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 뒷담화를 잘하는 사람, 환경 탓을 주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열등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주변 탓만 하게 되고 자신보다 더 뛰어난 사람에게 밟히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도 여전히 남 탓을 하게 되죠. 되게 안타까운 경우입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그거에 집중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나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는 데 시간을 투자하세요. 지금도 밤낮을 잊고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 여러분, 그리고 그 외 여러 가지 목적으로 공부하시는 여러분, 스스로의 한계치에 도전해보세요. 이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스스로 이겨내지 못하는 약한 부분을 한탄하며 그것과 싸우셔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할 만큼 했는데, 나름 열심히 했는데, 그쵸? 실패할 수 있어요. 시험에 떨어지거나 직장에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한동안 마음이 정말 아프겠죠. 하지만 낙담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다면 충분합니다. 적어도 그동안 달려온 그 시간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어디 가지 않아요. 반드시 밑바탕이 되고 걸음이 될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이겨내지 못했을 경험 하나를 더한 거예요.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이 척박한 경쟁 사회에서 견뎌낼 힘을 길러내는 그 경험치 하나를 추가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이겨내고 다시 도전한다면 분명 여러분은 멋진 사람이며 앞으로 더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해낼 사람입니다. 뜨거운 커피가 차가운 커피와 가장 다른 큰 차이점은 뜨거운 커피는 향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가치 있는 향기가 여러분에게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best one이 되기보다 only one이 되기 위해 공부하십시오.